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디폴트 없나요? 어제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바이든이 부채 한도 협상 타결을 낙관하면서 증시는 소리 질러라고 외치며 주가가 쭉 올랐다고 하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이랬는데 다음 주가 되어도 아직도 타결이 안 되면 또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갈 수 있기에 아직까지 한 1%의 가능성은 남았다. 이 부분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어제 미국 상승을 봤을 때 부채 한도 리스크 이것만 지나가면은 당분간 우리를 막을 건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증시는 앞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주식을 사도 뭐 대부분은 오른다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또 그 와중에 어떤 친구가 더 특히 많이 오를지 거기에만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장 오기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흑해 고물 협정 극적 연장 소식. 하니 많이 협상이 있니 없니 하더니 갑자기 또 결국은 극적 타결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개월 연장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밀 옥수수 가격도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오늘 사료 관련주도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사료랑 비료 관련주 뭐 완전 끝났냐라고 보긴 조금 어려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겨우 2달짜리밖에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한 달만 지나면은 다시 또 분위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한 엘니뇨로 인한 곡물가 상승, 앞으로 뭐 지구가 뜨겁니, 비가 엄청 많이 왔니, 작황이 너무나 안 좋니 이런 뉴스가 나올 것을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급한 불은 껐네요. 다음입니다. 테슬라 드디어 신차가 나온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주주총회에서 신차의 실루엣을 공개를 했습니다. 드디어 테슬라가 신차를 만드는 건데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말하면서 신차 설계가 아니라 진짜 신차 제작이다 이렇게 말하며 얼마 남지 않았음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2대를 출시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테슬라 전기 밴 그리고 모델 2로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왼쪽에 실루엣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 크게 한번 보면은 뭔가 좀 작은 차 같은 느낌이 들죠.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한번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일론 머스크 앞으로 1년 혹독할 것. 머스크의 말이 무조건 맞다 이렇게 말할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 그런데 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그 의견을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뭐라고 했나 봤더니 향후 1년간 많은 기업이 파산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테슬라도 힘든 시간이 올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다만 장기적으로는 우리는 당연히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자, 경기 침체 실제로 올지 안 올지 우리가 지금은 당연히 알 수가 없겠지만 일단 올 여름 지날 때쯤 날씨가 엄청나게 더워질 때 그때부터는 조금씩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JP모건 사실상 경기 침체 확정. JP모건 자산운용이 미국 경기 침체가 사실상 확정이라며 연준의 금리 인하에 베팅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르면은 9월이면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연준은 연내 인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야, 이거 누구 말이 맞는 건가 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런데 많은 투자자분들은 작년부터 말만 하면은 틀리고 번복하는, 물론 그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힘든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이번에도 또 연준 말 바꾸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며 연준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견도 있겠죠. 무조건 증시가 떨어진다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와중에 지난번에 공부했다시피 코스피가 3천 간다 이런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고, 당연히 미국에서도 강세장을 예측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를 보자면은 한 헤지펀드 매니저는 투자자들이 증시 하락을 너무 걱정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 걱정하다가 AI가 몰고 오는 큰 파도를 놓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은 딱 이거였습니다. AI 발전에 따라서 일단 AI 관련주가 급등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서 다른 기업들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AI가 기업들의 이익률을 개선시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사람이 할 일을 AI가 하니까 일단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AI는 사람보다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익률을 개선시킬 수 있다. 그 말인즉슨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간은 조금 필요하겠지만요. 그리고 이렇게 기업들의 부담이 많이 낮아지면 연준의 부담도 동시에 낮아지기 때문에 주가 부양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러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걱정되는 건 이거겠죠. 그냥 주가를 떠나서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노리는 그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기름들도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일자리가 사라진다 이런 얘기가 많아지고 있죠. 특히 이제 AI 시대가 오면서 가장 먼저 사라질 직업 뭐 1등, 2등, 3등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내 직업이 좀 위험한 직업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과연 나는 다음에 또 뭘 하고 먹고 살까 이런 고민도 주식을 떠나서 당연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또 이 와중에 우리의 평균 수명은 계속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할 필요도 당연히 있겠죠. 다음입니다. 택배기사 1위. 웹툰을 원작으로 한 넷플릭스 시리즈의 택배기사가 비영어 TV 부분 시청시간 1위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벌써 보신 분 계신가요? 자, 넷플릭스에 따르면 8일부터 14일 시청시간 기준 3,122만 시간으로 비영어 TV 부분 1위를 차지했는데 그런데 공개된 것은 12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3일 만에 왕좌를 차지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또한 프랑스, 독일, 홍콩 등 65개 나라의 탑10에도 올라가 있다고 하니까 출발이 좋은 걸 확인할 수 있고 저 기릿은 아직까지 보지 못했는데 이번 주말에 시간 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누리호 발사 준비. 누리호 3차 발사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기대감이 이제 나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우에는 주말 작업까지 더해 21일에 문제가 없는지 최종 점검 후 발사대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발사는 24일 6시 24분을 기준으로 최종 시각은 당일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문제없이 성공하겠죠.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편의점 커피 혹시 자주 드시나요? 저 길이 또 예전에는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뭔가 좀 더 비싼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라고 하네요. 저 편의점 커피가 컴포즈, 메가커피 등 저가 프랜차이즈보다 아메리카노가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쌀 거라고 생각했던 편의점 커피가 생각보다 비싸다는 소리겠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커피는 출시 초반에 1,000원, 1,200원 이거밖에 하지 않아서 가성비 커피로 알려지며 작년에만 6억 잔이 팔렸는데 그런데 이제는 편의점 가격도 계속 올라가면서 저가 프랜차이즈가 더 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편의점 커피는 양이 또 그렇게 많지 않고 게다가 우리가 또 내려서 먹는 그러한 불편함도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이러한 저가 프랜차이즈가 당연히 승리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에도 이 와중에 편의점 커피가 그래도 더 쌉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이유는 구독 서비스를 하면은 또 할인을 받고 통신사 할인도 있고 게다가 저가 프랜차이즈보다는 우리 편의점이 더 우리보다 가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장점 때문에 편의점 커피를 자주 찾는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교촌치킨 고객 달래기. 올 게 왔습니다. 지난달 가격 인상을 진행한 교촌치킨에서 고객 달래기를 위해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배달의 민족 3,000원 할인, 그 다음에 자사의 할인 쿠폰, 이러한 이벤트를 그 코드 높던 교촌이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교촌은 지금 현재 여론이 꽤나 좋지 않습니다. 배달비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한 바 있고 그리고 21년 11월 가격 인상 후 지난달에도 가격을 올리며 치킨값 인상의 주범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혹자는 교촌 불매운동 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거는 저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뭔가 다른 치킨이 커진 건지 요 녀석이 작아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교촌 치킨이 확실히 좀 작다라는 생각 우리가 뭐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병아리 닭이다. 물론 예전에 실제로 검증한 걸 봤을 때 다른 닭 크기랑 뭐 비슷하다고 하긴 하는데 뭔가 좀 작아서 배가 안 차는 느낌을 받아서 전 잘 안 먹는데요. 어쨌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도 또 부정적 여론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많은 교촌. 그동안 치킨업계 매출 1위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었으나 그런데 작년에 BHC에게 그 자리를 내놓아서 아마도 위기감을 느낀 게 아니겠는가 고객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인을 진행하는 게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캐나다와 MOU. 캐나다 총리랑 정상회담을 했죠. 여기서 핵심 광물 청정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MOU를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자동차 배터리 업계는 IRA로 인해 핵심 광물 등의 제약이 생긴 만큼 캐나다를 미국 진출 교두보로 활용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번 협약은 IRA에 대응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충분히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캐나다는 수력, 천연가스 등 청정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고 수소 생산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또 수소의 진심 아니겠습니까? 수소 생태계 조성, 그리고 우리 에너지기업의 시장 진출 등의 협력도 앞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한 1년 안에 아니면 좀 길면 2년 안에 수소의 시대가 또다시 올 수도 있겠죠.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또 공부할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우크라 무기 지원.
역시나 G7 회의 전후로 나오는 소식입니다. 젤렌스카 여사 방한을 기점으로 우크라 지원 소식이 쏙쏙 나오고 있고, 국방부에서는 우크라의 비살상 장비 지원 논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으며, 그래서 어제 오늘 비살상 장비 관련주가 급등 급락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겠죠. G7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 유럽과의 정상회담도 연달아 있는데 이때 연속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뉴스를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침 오늘 또 이런 소식이 나왔네요. 우크라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재건 사업 좀 크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크라가 1200조 시장을 우리에게 설명을 했다. 그리고 한국과 우크라가 1200조 원 시장인 제2 마셜 플랜을 서명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일 또 이 재건 관련주가 들썩들썩 할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다시 개방 영업시작. 전기요금이 꽤나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내에 나가보면 문을 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30도를 웃도는 날씨로 에어컨을 킬 수밖에 없는데, 이 와중에 중심가 매장 대부분은 냉방을 가동하면서도 문을 활짝 개방한 채 영업 중인 걸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고객 유치가 더 먼저기 때문에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거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불법이라고 하며, 다만 최근 몇 년간은 코로나를 이유로 단속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또 단속을 시작할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번은 뭐 실수라고 하더라도 두 번 단속되면 전기요금을 가산해서 물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산했는데도 문을 연다면 또 한 번 더 가산하고 뭐 지속적으로 누진을 하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요즘 시내를 나가면 이렇게 문을 열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또다시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백두산 진짜 터지나요? 저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곧 백두산이 터져서 난리가 난다는 소문. 특히 요즘 동해안에 지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백두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던데, 그런데 팩트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기상청 지진화산연구과장은 지금까지 백두산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로 보인다고 말을 했습니다. 분할 확률이 아직까지 낮다고 하네요. 다만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겠죠.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성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중국이랑 협업해서 그런 걸 봐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분석을 다 봤을 때 과거부터 지금까지 백두산의 지표는 변화가 0에 가깝다고 합니다. 안정적인 상태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위 소문은 거짓인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디스플레이 큰 변화 일어납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과거에는 우리를 먹여 살렸지만 지금은 중국한테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를 다시 1등으로 만들겠다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04년부터 20년까지 무려 17년이나 1등이었다가 이제는 2등으로 밀려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어떻게 살리나 봤더니 바로 올레드를 통해서 27년까지 점유율 50%까지 살린다 이러한 목표를 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술 혁신에는 4,200억, 차세대 기술인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 연구에는 9,500억을 지원한다 이러한 계획을 보여준 바 있고, 오늘 공개된 지원에 의하면은 5년간 민간이 65조를 투자하고 정부는 세액공제 그리고 1조 이상의 R&D 자금 지원 이러한 투자를 앞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디스플레이 산업 더 커질 수 있을지 계속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삼바 악재가 나왔다. 글로벌 제약사인 리제네론이라는 회사가 삼바를 상태로 특허 관련 법정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안과 질환 치료제 특허를 침해당했다는 건데, 갑자기 왜 이런 소송을 하나 봤더니 아마도 소송을 통해 제네릭 출시를 지연시키려는 작전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소송을 건 회사가 리제네론이라는 회사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약이 바로 아일리아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은 글로벌 연매출만 하더라도 13조에 달하는 엄청난 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의 특허가 이제 미국은 다음 달에 끝나고 유럽은 내년 5월에 끝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나와야겠죠. 그런데 여기에 리제네론 이 약을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회사가 특허 소송을 걸어버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면은 뭐가 좋은가 봤더니 가끔 오리지널 의약품 개발사는 특허 보호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게 그 케이스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반테는 시간이 끌리든 아니면 뭐 문제가 진짜 있든 당연히 악재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 와중에 오늘 주가를 보니까 마이너스 0.8%면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큰 악재는 아니라는 걸 볼 수 있고, 또한 이걸 보니까 야 역시 돈 버는 데에는 치졸한 게 정말 많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네요. 글로벌 제약사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AI는 뭐 진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뒤에 따라가는 거는 핵융합, 이 두 개가 오를 수 있는 이벤트가 온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챗GPT 아버지 샘 올트먼이 다음 달 9일날 한국에 온다고 합니다. 일단 AI는 무조건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고, 거기에 이어서 샘 올트먼이 투자하는 핵융합, 확률은 매우 낮지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가질 수 있겠죠.
자, 올트먼은 한국의 이영 중기부 장관과 만나 AI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AI 관련주 이번 주 다음 주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농심이 잘 나갑니다. 야, 맛있겠네요. 한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K라면 또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농심에 집중합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K라면은 또 이런 장점이 있죠. 바로 가성비. 솔직히 요즘 뭐 먹으려면은 최소한 몇천 원, 아니 뭐 만 원 가까이는 내야 되는데, 그런데 라면은 단돈 2천 원 정도만 있으면은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끼 식사로 인식되며 프리미엄 수요가 커져 농심의 점유율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미국 공장 증설 검토 등 기대할 요소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농심 관련 수출은 12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미국 법인은 올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40%나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600%나 증가하는 엄청난 성장을 현재까지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농심 주가가 좋더니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 마지막입니다. 태양광 ETF가 나온다고 합니다. 요즘 뭔가 미국의 태양광 업계가 좋지 않아서 주가 흐름은 좀 좋지 않은데, 그래도 태양광 흐름은 계속 올 수밖에 없겠죠. 안 깔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하나자산운용은 아리랑 태양광 그리고 ESS ETF를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음 달 20일에 출시를 한다고 하네요. 자, 여기에는 대표적인 태양광 업계인 하나솔루션, 그 다음에 OCI 등 이러한 기업이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나 관심이 있다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